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진짜 하나도 이제 부끄럽지 않다는 듯. 이제 잘해주고 바나나를 계신데. 먹는 여유도 네, 생겼습니다. 여유 센스. 윤석열 홍석현 폭탄주. 요거 저희 고발뉴스에서 단독 보도해드렸죠.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상호 기자가 대검찰청에서 부르면 가겠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관련 스토리가 나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자, 요 기사인데요. 어제 KBS에서 김재련 씨가 저는 뭐 여가부 장관이나 옛날식으로 문교부 장관인 줄 알았어. MBC 공영방송 MBC의 입사 시험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유감이다 안 유감이다. 이런 코멘트를 할 군번입니까? 거의 왕이네요. 응? 왕이죠. 여왕 벌. 이럴 군번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박근혜 꼬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명예훼손하는 네? 그거 했잖아요. 뭐를 하라는 거야? 네? 파헤쳤다고요? 화해치유재단. 화해치유제단을 내가 몰라서 얘기를 안 하겠냐? 입에 담기 싫어서 뭐 화해와 치유는 무슨 화해와 치유야? 화해와 치유와의 반대의 길로 가는 재단이었죠. 그렇지. 네, 하치재단이라고 하죠 그냥. 자, 그런 이력의 소유자인데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국장까지 해먹고. 근데 김재련이 갑자기 고소인을 등에 업고 왕이 됐네요. MBC 시험 문제를 자기가 뭐라고? 네. 매우 유감스럽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먹혀. 이게 먹혀. 당장 이거를 KBS에서 인터뷰를 해줬잖아요. KBS에서 김경래 최강 시사라고 하는 프로에서 저는 여기 출연시킨 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출연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질문을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MBC 입사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 그게 적절한가요? 결국은 MBC는 여론에 되게 취약한 구조입니다. 공영방송 체제이고 더구나 또 여야의 눈치를 안 보면 안 되는 상황이야. 아니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취소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성명이 나왔어요. 사과드립니다. 네. 여기도 송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구하다고 하든가 사과는 명백한 잘못을 지인하는 거잖아요. 배도 아니고 사과면. 야,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깊이 못 살폈다. 성인지 감수성을 재점검하겠다. 성인지 감수성을 재점검하겠대요. 자, 그런 와중에 답답한 와중에 인사 담당자가 이걸 보고 화가 나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자기가 뭐라고 해도 이게 언론에 안 다뤄지니까 좀 넓게 좀 알려달라 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분은 인사 담당으로 있던 비서관이래요. 비서관. 근데 자기가 비서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길죠. 글을 네. 이렇게 썼어. 제가 쭉 요지만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안 나올 거야. 자, 김재련 변호사의 신문 및 방송 인터뷰와 관련해서 하도 황당해서 몇 자 썼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KBS LA리요. 고 박원순 시장 사건 끝나지 않았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김재련 씨가 나와서 한 얘기는 4월 얘기예요. 4월 14일 날 술자리에 있던 서울시청 남자 직원으로부터
강간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걸 서울시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목을 박원순 시장 사건 끝나지 않았다. 이걸 보고 이 비서관은 분노한 거죠. 왜냐면 피해 당사자가 동일이란 것 외에 박원순 시장과 그 강간했다는 놈, 서울시청 직원,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잖아요. 근데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지. 같이. 마치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어떤 성폭행 혐의를 하지도 않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자, 자막부터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네.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겠다는데 서울시에 미흡한 조처 미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보 요청에 대해서 만류하지 못해 이동하지 못했다 뭐 등등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직접 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이후에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알게 돼서 자기가 이제 이 양반은 인사과의 비서관이었고 이분은 고소인은 비서였으니까 안면이 되게 있고 되게 친했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조직이 회유하려고 했거나 네. 또는 이미 전화통화를 해서 알았는데도 조사를 해주지 않았다. 전화통화는 개인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고 그걸로 해서 서울시의 조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다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박원순 시장과 그 가해남 4월 14일에 가해남과의 어떤 가해라고 하는 동일성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짰다라고 하는 취지로 매우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 거의 안 나오니까요. 네. 한쪽만 가지고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어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MBC에서 고소인이라고 할 것이냐 피해자라고 할 것이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할 것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수험생들한테. 왜 그게 2차 가해가 됩니까? 4월 얘기를 한 게 2차 가해지. 자,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니까 실제로 BBC나 ABC나 오히려 영 미투, 가짜 미투를 밝혀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워싱턴 포스트까지도 다 alleged 라는 표현을 써서 alleged victim, 자기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알려진 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혹시 코비라고 이름만 봐선 모르겠죠. 농구선. 네,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미투 사건이었죠. 3년에 캐슬린 페이버라고 하는 백인 여성이 코비한테 성폭행 당했다 라고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코비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냥 화간이다. 같이 그냥 혼외정산 맞지만 성폭행한 건 아니다. 그냥 둘이 좋아서 한 거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그 여자한테 불리한 게 계속 나와.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 그 여자가. 그리고 남성 편력이 많았어. 뭐 그런 것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여성한테 약간 불리한 상황이 돼서 결국은 소송이 기각됐어. 그리고 비공개로 상호간에 합의했어. 자, 그러면 성폭행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나 피해 당했어요. 그러면 그냥 피해자가 되는 피해자가 거잖아요. 되는 거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네. 뭐 당연히 성범죄자인 것처럼 클로징 멘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박재동 화백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내가 성폭행 당했어요라고 주장하고 끝난 사건이에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판결도 안 났어요. 근데 영원히 박재동은 가해자고 그 만화가는 피해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미국의 코비 사건입니다. 실제로 미국 고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이 코비 죽었을 때
당연한 업보다 죽어도 싼 강간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정직당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난리가 났겠죠. 네. 이 교장을 엄청 두둔을 했겠죠. 그러겠죠. 네, 그런가 하면 여성단체들도 다 나와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성폭행 전력을 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배제 당했어. 그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자, 미국은 미투의 본고장이고 오히려 이 성문제에 대해서 이퀄 어퍼튜니티, 기회균등 차원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노력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투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주장만으로 피해자가 되지는 않지요. 네. 여하튼 웃기는 뉴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전 그래서 이 나라의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아직도 되게 미진한 점이 많아요. 네. 특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얘기를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뭐 월남하신 여성분들 뭐 관리해주겠다 그러면서 경찰이 막 강간하고 막 그런 일들, 특히 음지에 있거나 아주 약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으나 그러니까 네. 여권의 신장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외면을 당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여성들을 다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택적으로 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MBC에다가. 근데 성인지 감수성이 왜 선택적으로 작동하냐고. 왜? 그리고 여권 신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도 너무 그렇죠. 여권 여자로서 신장을 짜증나고요. 특히 여권에다가만 네. 적용하잖아. 야권에다가는 안 하고. 그쵸. 여권에다만 그러니까. 적용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권 신장을 이용하는 이건 정파적이다. 사람들도 있고. 바로 선택적 네. 성인지 감수성을 규탄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진짜 어떻게 이게 웃기게 표현하지 이거를.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립외교원 원장이야. 국립외교원장. 외교와 관련해서 한마디 가장 권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CBS에 나와서 트럼프의 경로라는 책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요 책이에요. 레이지 바브 우드워드. 이 사람 누굽니까? 이른바 언론이 정권을 무너뜨린 워러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잖아요. 이 양반이 8번인가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녹음도 했대요. 이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정말 한국 사람이면 정말 분노해야 될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만. 먼저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교환된 친서가 27통이었는데 그 중에 2통만 공개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25통을 다 공개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한반도 외교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고, 그 다음에 이건 실망이고 실제 분노할 사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어인데 제가 잉글리시가 될지 비카밍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존재는 미국이 허락하는 데 달려있다 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기존의 매파들의 감춰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홀딱 까버린 거야. 미국 원수가 처음으로 한국의 존재는 미국이 허락하는 데 달려있다. South Korea's very existence depended on the United States allowing it.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 이 말입니다. very existence는 죽느냐 사느냐는 미국이 allowing it or not, or not이 생략된 거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걸 existence라는 걸 의미해요. 이거는 it는 사우스 코리아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existence로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존재 자체를 허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살려줄 거냐 죽일 거냐에 따라서
남한은 그렇게 결정되는 부속적인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은 우리한테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속국 군신 관계인 것처럼. 군신 관계 나아가서 그냥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We are defending you. We are allowing you to exist. 우리는 너희들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지금 아주 낮은 수준으로 국내 외교원장이 미국에 항의한 건데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는 bilaterally balanced 그 alliance라고 그러잖아요. 양자적으로 균형 잡힌 동맹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속국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운을 걸고 사과를 받아내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뭔가 남북 평화 프로세스의 한반도 자체적인 순환을 이 기회에 이 동력 가지고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우리 속국이야? 라고 따지면서 나 그럼 우리 속국 아니지? 속국이라고 다시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할게. 오늘 남북 간에 금강산 트고 다시 개성 틀 거야 라고 이걸 모멘텀으로 계기로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2017년에 북한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ICBM을 쏘죠.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그 당시에 그 ICBM 때린 북한을 대응 폭격하는 거를 추진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YS 때 클린턴 치하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죽을 뻔했어요. 그냥 북한 공격하면 우리 같이 죽는 거잖아요. 한반도 사이즈는 같이 날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여전히 좋다고 성적이 막 나부끼면서 할렐루야 일장기도 하고 막 트럼프 만자이 히토다 히토 만자이 막 이러고 있는 우리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안타깝습니다. 진짜 파리 목숨인데 여전히 우리를 그냥 처분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동맹 주도국에 이렇게 그냥 냉정하고 있어. 바보들. 자,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는 제목만 봐도 재밌지 않아요? 윤석열 추미애 아들 사건 보고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네. 그냥 썩소 웃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할 말도 없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서울의 소리에서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아파트 관리인의 고발장이 공개가 됐어요. 서울의 소리 기자들이 고발뉴스에서 윤석열이 홍석현이랑 짜장면 짬뽕도 아니고 한밤중에 폭탄주를 먹었다는데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했어? 돈은 누가 냈어? 이런 얘기 물어보려고 지하 주차장 2층에 갔는데 그걸로 주거 침입으로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하 2층에서 검찰총장 댁을 무단으로 취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 2층이 주거 침입인가? 여하튼 그렇게 주장을 하는. 본인은 집은 아닐 텐데. 네. 지하 2층을 넘어서 현관을 통과해서 바로 집 앞에서 배를 누른 TV조선 기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아직까지 없는 반면에 지하 2층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한 서울의 소리 기자들은 이렇게 아주 초스피드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웃기는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혐의 갑자기 인정했다. 네,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첫 재판에서 갑자기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 펑펑 저는 울었대요. 보고 뭔가 뒷거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무서웠을까요?
제가 재판 좀 받아왔잖아요. 네. 변호사가 시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한테 유리하다. 그렇죠. 넌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1심에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좀 세게 받았어요. 네. 징역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잖아. 네. 빨리 나가고 싶은 거지 일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풀어줘라. 나가고 싶은 겁니다. 네. 그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조금 감형이 되나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속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어... 나가고 싶으니까 그냥 싸우고 싶어도 그냥 거기서 받아들이면 나갈 수 있대. 자유만 주면. 네. 그렇잖아요. 집행유예가 2년 나오든 3년 나오든 밖에 나와 있으면 잘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중한 혐의 형 선고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전제로 해서 그냥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요것도 별로 안 웃기네.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웃기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요거 관련해서 윤석열 조금만 더 웃기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무단 침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 집에. 아파트를 무단 침입하지는 않았잖아, 집을. 그래서 지하 2층 전부가 윤석열 총장 댁이 되는 거죠. 고소장대로라면. 그렇죠? 지하 2층. 그러면 이런 기준대로라면 네. 그 조국 사태 때 그 조민 씨 집에 막 가서 네. 밤에 가서 벨 누르고 이랬던 분들은 다 그냥 엄청난 거를 그거는 받아야 판례가 되지 있어요.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네. 공동 현관이 있죠. 띠디디디디디 네.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공동 현관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주거 침입이 인정이 돼요. 근데 얘들은 이제 현관까지 갔으니까 확실한 거죠. TV조선은. 근데 언론사들은 기자가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하러 간 건데 왜 조국 장관 페이스북에 기자 얼굴 다 공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런 공격을 하는 거는 공경에 빠지니까 공격한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실정법상 의율이 됩니다. 판례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하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 1층도 아니고 2층을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집 앞에서 사건입니다. 기다리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 앞에. 그거는 제가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그건 괜찮죠. 네. 그럼 주차장도 뭐 의미가 그렇게 다른가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현관 바깥에는 괜찮으니까 이거는 지하 주차장은 공동현관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어차피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돼요. 네. 어차피 요것 때문에 이제 존경하는 이문정 검사도 들어가셨고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상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홍석현입니다. 방상훈 관련한 감찰 의뢰, 감찰 진정은 민원연과 안진걸의 서민경제연구소에서 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홍석현과 관련된 진정은 변희재가 냈어요. 변희재는 JTBC가 너무 미운 거야.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뭐 쌤통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저는 들어가겠다, 참고인으로.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는 바이고요. 제가 검찰의 조사만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여태까지 검찰 수사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박영수 특검 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가장 오랫동안 취재해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고발뉴스에 협조 요청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박영수 특검팀을 무려 3번을 만나서 총 한 10시간 정도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수사 전반에 대한 그림을 제가 그려줬어요. 그러면서 특검이 끝나면은 감사패라도 하나 전달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여하튼 좀 수사 잘해주세요. 이랬는데 감사패라도 하나 받아놓을 걸. 정말 말로만. 네, 말로만 그려놓고 제가 커피도 제가 다 사고 네. 10시간을 제가 무려 3번을 히토하는 심정으로 그림 그려주고 자료 넘기고. 이를테면 그 왜 박근혜가 쓰던 대포폰 있잖아요. 네. 대포폰을 어디서 했는지 어느 아저씨가 했는지까지 내가 다 얘기해 줬어요. 진짜 생각보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매선침 이런 거. 그거 다 저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감사패라도 받아놓을 걸. 아. 매선침 어떻게 효과가 좀 좋나요? 자,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이문정 검사께서 연락하시면 바로 제가 맨발로 달려가서, 맨발은 좀 그렇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조사에 다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에 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 네. 웃기는 뉴스 그만해도 될까요? 어때요? 지금 10,000분 웃기는 게 더 넘었는데 없는 것 같아가지고. 10,000명 넘었는데 네. 웃기는 거 결정적인 거 하나 좀 날려드려야 되는데 응? 뭐를 할까? 요거 웃길까? 어떨까 이거? 이재명 지사가 수십조로 재벌 빚을 막 갚아줬잖아 우리가. 네. 이른바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이걸? 공익자금? 공공자금으로 막 메꿔주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들 얼마 이렇게 이번에 국민 5천만 명에 1,000만 원씩 마이너스 카드를 만들어줘도 재정 부담은 1조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야당 의원이 야, 그 국민들이 다 안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나는 이재명 지사가 진짜 토론의 제왕인 것 같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야, 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개차반인 줄 알아? 이렇게. 거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돈 맛 보여주면 안 된다. 한마디 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오죽하면 그 장재원 같은 애들한테 씹히냐? 오죽하면 장재원이 국민을 기생충으로 하냐고. 국민을 기생충으로 하냐고 장재원한테 야단 맞을 짓을 해. 근데 김종인이랑 같이 투샷으로 있으니까 장재원이 괜찮아 보이는 게 있지. 깜짝 놀랐어. 일부러 그렇게 자꾸 깜짝 놀랐어. 김지혜님 감사합니다. 아니 김종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국민을 무슨 기생충으로 보는 무슨 공적 자금 같은 거 주고 그러면은 맞들린다고. 우리 거지냐? 김종인? 아무리 그래도 독재 부역한 비리 정치인이 말이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근데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언론은 계속 황제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장재원이가 한마디 딱 하는데 갑자기 약간 나 진짜 보기도 싫었는데 매력이 딱 순간적으로 안 되지 깜짝 놀랐어. 그분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로남불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장재원 의원이랑 좀 과거에 거래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거래요? MBC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MBC에서 손바닥 TV라고 네. 전 세계 최초 모바일 쌍방향 플랫폼을 한 적이 있어요. MBC 손바닥 뉴스 할 때 제 기자 야당 출입 기자가 정청래고 여당 출입 기자가 정재원이었어. 그 둘이 쌍 붙이고 그때는 장재원 씨가 조금 그나마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상식적인 보수였어요. 근데 지금도 의외로 상식적인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최순실 때도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거니? 장재원 당신이라는 어디로 의원은 튈지 모르는 매력. 진짜 종잡을 수가 없어. 그때 나랑 손바닥 TV에서 잘했잖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연락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지사 이런 거 재벌한테 수십조 말이야 혈세로 찔러줘도 가만히 있다가 왜 국민들한테 나눠주려면 이러냐 그랬더니 추경호가 뭐라 그랬냐 국민들이 안 갚을 거다 그랬어. 그랬더니 국민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기본대출 끝장 토론하자. 근데 저는 기본대출이 진짜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좀 부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굉장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사실 그들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이게 뭔가 모은해야 된다는 마음이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발장은행이라고. 장발장. 저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손해가 나지 않고 저금리로 빌려주는데 오히려 손해가 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돈을 다들 갚으시는 마이크로 아주 소액을 빌려주는 거야. 네. 급전 필요한 사람들한테. 근데 의외로 상환율이 높아.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랑 같이 많이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기본대출 끝장 토론. 우리가 좀 재밌는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토론을 하면 그 이재명 지사하고
듣게 되는 누군가는 개박살 너무 나지. 불보듯 응. 발린다고 해야 되나? 발린다? 네. 발- 이렇게 발린다? 발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 그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발리다는 네. 말이 있다. 표면에 고루 묻혀지다? 네, 납작하해지다. 아, 그런 거예요? 스프레드의 의미로. 그렇게. 저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씨발라 먹어. 아, 씨발리듯이 이렇게. 씨발라 먹어. 네. 자, 화나셨다고요? 저희가 웃기게 정리해드렸죠. 지금까지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